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700여 미터에 불과한 수로입니다. 선원법상 선장이 조타실에 제실해 조종을 지휘하도록 규정됐는데요. 조사 결과 60대 선장은 사고 당시 선장실에서 쉬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승무원들의 참고인 조사에서도 선장은 출항 이후 한 번도 자리를 지킨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기에 사고 이후 선장이 승무원들에게 자신이 조타실에 있었다고 진술해달라고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방에 달린 화면으로 바깥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진술했는데요. 해경은 선장이 지난 2023년 승선 이후 조타실에서 자리를 지킨 적이 드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장의 구속 여부는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친 뒤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경찰은 여객선 좌초 사고 이후 4분 동안 관제 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3개월치 항로 변경 기록을 분석하고 사고 당시 항로 이탈 경보 시스템이 꺼져 있던 이유와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여객선 운항사는 선박 사고 이후 정밀 점검과 안전 확인을 위해 연말까지 사고 여객선의 결항을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오세리입니다. 지난주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 관련 소식을 짚어볼 텐데요. 1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된 이후에 추가로 지금 해경이 60대 선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어떤 혐의점이 좀 나온 겁니까? 일단 중과실치상 그리고 선원법 위반인데 중과실치상 같은 경우에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쨌든 승객들이 다소라도 조금이라도 다친 결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선장으로서 과실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승객들의 상해 결과가 나타났다.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충격적이라고 쓰는 부분은 결국 선원법 위반인데 이 법에 의하면은 선장은 당연히 좁은 수로라든가 혹은 위험한 해역을 통과할 때는 직접 조타실에서 선박의 조종을 지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 이 사건 당시에도 선박 조정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는 최근 2년 동안 선박 조정을 단 한 번도 지휘하지 않았다라는 점들이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 사고만큼이나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런 실태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구속영장 신청에 또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사고 보상으로 인한 탑승객들에게 이제 제주 소재 호텔 숙박권을 제공한 부분,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피해로 인해서 병원비나 심리치료비 이런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의무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또 계약상으로 이 부분까지도 손해가 발생을 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숙박권 제공 이것은 일종의 위로금 정도까지라고는 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이제 부가적인 조치라고 봐야 되고 결국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상법이라든가 혹은 기타 법률에 의해서 이런 여객 운송인이 여객에 대해서 생명이라든가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치료비라든가 혹은 입원비,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입원으로 인해서 일하지 못한 비용이라든가 또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까지도 조율이 되고 또 피해를 배상해야 되는 법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무인도와 충돌한 여객선의 선장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입니다. A 선장이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승객들을 다치게 했다는 게 해경의 판단입니다. 사고 지점은 폭이 좁은 협수로로 선장이 조타실에서 직접 지휘해야 하는 항로입니다. 하지만 해경은 선장이 운항 내내 선장실에 머물렀다는 선원 7명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선원들에게 내가 조타실에 있었다고 말하라며 허위 진술을 요구하며 회유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남한테 그 밑에 그 직원 선원한테 누가 물어보면 하라고 했다고 그 증거 인멸하려는 정황이 좀 있습니다. 사고는 여객선이 자동 운항 상태로 항해하다가 항해사가 항로 변경 시점을 놓치면서 발생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긴급 체포된 1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중과실 치상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해경은 당시 관제센터가 여객선 항로 이탈과 사고 발생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3개월치 항로 변경 기록을 분석하고 사고 당시 항로 이탈 경보 시스템이 꺼져 있었던 이유와 경위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끄게 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저희가 듣고 있는데 일단 규정을 살펴보고요. 또 사고 당시 풍향, 조류 등 여러 조건을 대입해 모의 실험을 통한 검증 작업도 마쳤습니다. A 선장의 구속 여부는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친 뒤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네, 목포해양경찰서가 오늘 새벽 좌초사고가 난 여객선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60대 선장 A씨에게는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해경은 선원 7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선장이 운항 내내 선장실에만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좁은 수로를 하루 2번씩 왕복하면서 조타실에 나오지 않았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1등 항해사는 선장이 보고받으면 조타실에 한 번씩 나온 적 있다고 진술했고, 선장은 방에 달린 화면으로 바깥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선원법에는 항구를 출입할 때와 좁은 수로를 지날 때는 선박의 조정을 선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장이 선원들에게 자신이 조타실에 있었다고 진술하라며 회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제 어제 1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이 됐는데 해경은 관제센터에 대한 수사를 또 이어나가고 있죠. 네,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로 긴급 체포된 1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모포지원은 어젯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저녁 전남 신안 해상에서 항로 변경 시점을 놓쳐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항해사는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다가 충돌 13초 전에야 위험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에 대한 관제 업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목포광역해양교통관제센터는 사고 당일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파악하지 못했고 여객선이 좌초돼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4분 동안 사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그제 당시 관제 담당자 등 3명을 조사하고 항로 변경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또 모의 실험을 통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이미 제출받은 휴대전화와 석 달치 항로 변경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관제센터 내부 항로 이탈 경보 시스템이 꺼져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상군입니다.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는 1등 항해사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중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등 항해사는 사고 당시 항해 중 휴대전화를 봤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승객들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저 때문에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쳐드리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중과실치상에 대한 혐의. 중과실치상 다 제 혐의 맞습니다.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선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조사한 결과 선장이 운항 내내 선장실에서 나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선장은 내부 화면으로 운항 상황을 지켜봤다고 해명했지만 해경은 선장의 의무를 어긴 데다 30여 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진 만큼 중과실치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수사한 바로는 선장은 이 배의 선장으로 승선을 해서 한 번도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관제 실패 지적이 나온 목포 VTS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해경은 당시 관제 근무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해양대학교에 관제사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해경은 여객선 좌초 당시 관제 담당자를 조사한 데 이어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증거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등 항해사는 휴대전화를 보며 딴짓을 하고 승객과 배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은 데 더해 부실 관제 의혹까지 더해진 상황.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뻔한 이번 사고는 규정과 안전의식이 무너진
총체적 인재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네, 1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후 2시부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해양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항해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휴대전화로 네이버를 1, 2분 정도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동항법 장치는 직선거리에서만 사용하고 항로 변경 지점에서는 수동으로 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놀라고 다쳤을 환자와 많은 분께 죄송스럽고 임산부에게는 더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해경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장이 배에 탄 뒤 선장실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실을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장에게도 항해사와 조타수와 마찬가지로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항해 기록장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등 항해사가 여객선 좌초 13초 전에 섬을 발견해 조타수에게 방향 변경을 지시하는 음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는 당시 나침반을 보고 있었고 전방을 살피는 역할은 1등 항해사 업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평소 당직 근무 수칙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선원 7명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당시 해경 관제센터에서 제대로 관제하지 못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YTN 취재 결과 해경이 목포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장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수사관 7명을 보내 당시 근무했던 관제 담당자 등 3명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한 달 동안의 항로 변경 기록도 확인한 뒤 석 달치에 대한 분석 작업에도 들어갔습니다. 해경은 관제 담당자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 분석 작업을 통해 당시 관제센터 내부 상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목포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사고 당시 담당 관제사가 관제하던 선박은 5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관제사 한 명이 이 배들을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사고가 난 대형 여객선의 항로 이탈을 파악하지 못했고 좌초 후에도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상 징후를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관제센터는 여객선의 방향 전환을 인지할 수 있는 거리와 속도를 고려하면 관제가 개입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관제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사고를 막을 수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관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모의 실험을 통한 검증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